아이고 행복한 1등급 하3 절대부등식 관련된 문제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 교재 83쪽 456번에 해당되는 문제부터 설명을 해 주도록 하지요. 봅시다. 1번입니다. 456번. 다음은 이미 두 실수 xy에 대해서 포인트 있네요. 합이 일정하다고 합니다. 이런 건 중요하죠. 관계식에 대한 이야기고, 설마 또 A의 범위까지 나와 있네. 이런 거는,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이 적용되는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만족하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 식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음 식이 요 따위 거래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증명하는 과정 중에서 딱 보고, 실수를 비교하는 거니, 실수의 합도 실수고요. 실수의 곱에 루트 제곱을 씌운 것도 실수니까. 어쨌든 차를 이용해서 0하고 비교했구나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차를 이용하는 것은 숫자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단순화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야. 단순화가 되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죠. 따라서 문제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요것이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때 수학적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럼 단순화시키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곱근이 있거나 절대값이 있거나 기타 등등 다양한 기호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제곱근이 있고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무엇을 해서 그렇죠, 양변을 제곱해서 관련된 수학적 기호를 간단하게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수학적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내용을 보면 여기는 절대값이 있고요, 그쵸? 여기는 루트가 제곱근이 있단 말이야. 그럼 뭐 하겠어? 그렇지, 양변을 제곱해서 차를 이용해서 단순화시키자 라고 하는 것을 쭉 서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다 증명하느냐? 아니에요. 이따위 부등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부등식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항상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중간에 박스를 채워놓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럼 박스를 채워놓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앞뒤 맥락을 보고 파악하세요 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파악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뭐가를 제곱했어. 제곱해가지고요, 냈다 뺐어요. 그랬더니 위의 식과 아래 식의 차이점은 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위의 식에는 뭐가 있냐면, 그렇지, B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아래 식에는 B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A와 B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B를 없애자 라고 하는 거지. 그럼 A와 B의 관계식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B 자리에다 뭘 집어넣어요? 그렇죠, 1-A를 대입해서 정리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이 문제의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절대부등식이 성립함을 갖다가 보이는 게 아니라고, 앞뒤 맥락을 이용해서 박스에 들어갈 것을 적절히 구성하세요. 너희들이 그걸 해석해낼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핵심은 이거네. 핵심은 그렇죠, B에다가 1-A를 대입해서 B에 관한 식을 없애면 A에 관한 식이 등장할 것이고 그놈의 개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나머지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그냥 주구장창 생략된 게 되게 많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잘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해설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내가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시간상 제약이 따릅니다. 2번입니다. 2번이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457번입니다. 몇 페이지냐면 83쪽 457번. 자, 보도록 하죠. 양수 AB가 있어요. 양수 AB에 대해서 등식이 있단 말이야. 요따위 등식이 있단 말이야. A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절대부등식 파트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절대부등식으로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절대부등식은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등식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 있기를 바라요. 어쨌든 살펴봅시다.
자, A, B의 최대 값을 갖다가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무엇의 값을 갖다가 구하라는 소리는 A, B를 뭐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거냐면 K라고 놓고 K의 값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그 중에서 제일 큰 놈을 구하세요. 혹은 A, B의 부등식이 나오니까 K를 한 문자로 표현해서 부등식을 찾아내세요. 이런 관점이라고. 그럼 A, B를 K라고 놓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 더하기 B는 또 다른 문자 15-K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많이 했죠. 얘는 뭐예요? 곱이고요. 얘는 뭐예요? 합인데요. 절대부등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수가 있잖아. 이건 절대부등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왜 절대부등식을 사용할 수가 없냐면 절대부등식을 사용하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사고는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란 말이야. 얘는 합이 일정하지도 않고요. 곱이 일정하지도 않아. 두 사이의 관계에서 변화가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합과 곱이 나타나 있는 식이 무엇이냐를 갖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뭐지 했더니 오케이.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요. 이렇게 할게요. t제곱 마이너스 15-k 오케이? t 플러스 k는 0의 두 군이 뭐예요? 그렇지. a,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해석을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양의 실근 a, b를 가질 때 k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놈의 식을 갖다가 쭉 그리면 2차식이 있고요. 실근을 가지니까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다시 말해서 A 더하기 B는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커야겠죠. 첫 번째, 두 번째, 두 분의 곱 A 곱하기 B는요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돼요. 같아도 됩니까? 같아도 됩니다. 됐죠?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값을 갖다가 범위를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서 15-K였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커야 됩니다. A 곱하기 B는 뭐냐? 했더니 K였단 말이에요. 얘도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자, 판별식 D는 뭐냐? 했더니 15-K의 제곱 마이너스 4K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K제곱 마이너스 34K 플러스 15의 전체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간절히 인수분해 되기를 바라면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요놈의 인수분해성 여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딱 보고 컨닝해서 가르쳐주면 K-9 이렇게 될 것이고요. K-25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이 세 가지의 공통된 부분을 찾게 되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K는 이렇게 되나요? 0보다는 클 것이고요. K는 9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렇게 되네? 따라서 K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9.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주어진 문제는 주어진 내용이 절대 부등식에 있다고 해가지고 절대 부등식으로 풀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문제를 풀라는 거야. 문제를 열심히 풀다 보면 절대 부등식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곱이 일정하거나 합이 일정한 경우 합의 최대값을 구하거나 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꼴이란 말이야. 그런 꼴 이의 꼴을 절대 부등식으로 푸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어쨌든 관련된 문제를 합과 곱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계속 가도록 하죠. 몇 번이냐 이거? 458번입니다. 약속을 했으니 악착같이 지킵니다. 오늘은 시험 두 번째 입니다. 미안해 웃어서 웃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내가 한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늦게 준비한 내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웃은 건 절대 아니에요. 자, 4개의 실수 A, B, C, D가 있어요. A, B, C, D가 있고. 자, 합이 일정하대요. 합이 일정하답니다. 그리고 곱을 물어봤죠. 그리고 곱을 물어봤습니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CBD는 자, 이 문제는 풀 필요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렇죠. C치 정리, 코시 슈바르츠 정리입니다. 이거는 탁 보고 탁 알아야지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정규고사나 일반적으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연계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벡터를 공부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어렵습니다. 중요한 정리긴 하지만 어려운 내용이라서 조금 심화 활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하고요. 기본적으로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A, B, C, D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 이 문제도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자,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고 이놈의 최대값을 갖다가 구해서 냅다 더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그러냐? 진짜 그러냐? 이게 문제야. 진짜 그러냐? 배운 적이 없다고. 그럼 학생들의 관점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냐면 24였단 말이야. 자, 이놈은 배운 관점을 2에 A제곱 B제곱이니까 2AB 해가지고 오케이. AB의 최대값은 12구나. AB의 최대값은 12구나. 자, 이렇게 찾아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54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C제곱 플러스 D제곱은 2 루트 C제곱 D제곱 해가지고 ECD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약분 해가지고 냅다 약분 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풀고 있죠. CD의 최대값은 얼마야 이거? 27인가요? 27이란 말이야. 그 두 놈을 냅다 더하면 12하고 27을 더했으니 AB 더하기 CD의 최대값은 39예요.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이렇게 냅다 풀어가지고 해설지를 봐. 그때 맞았어. 오, 땡큐.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했다가 요렇게 계속 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놈의 최대값과 이놈의 최대값을 더했을 경우 진짜냐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경우가 없단 말이야. 이 문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진짜를 확인하고 나서 편하게 풀어야 되는데 진짜 걔가 최대가 되느냐 라고 하는 물음에 어떤 누가 될 수 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문제상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답은 요 따위로 풀면은 맞아요. 맞긴 한데 권해주고 싶지 않은 풀이입니다. 400 아이고 다음 페이지가 없어요? 여기 한 페이지네 이거. 자, 갑니다. 459번입니다 459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있어요. 부등식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아니면 상수네요. 항상 성립한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0보다 작은 게 항상 성립한다는 소리지. 정수 k 합을 구하여라 그랬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구해? 자, 2차 기본적으로 k는 몰라. k는 모르지. 그럼 k가 뭐인 경우? 그렇지. k가 0인 경우 성립되는지 확인하세요. 0은 0보다 작아요? 아니잖아. 0인 경우는 아니네요. 그럼 0이 아니라는 소리는 k가 0보다 크거나 k가 0보다 작다는 소리잖아. 그럼 k가 0보다 크고 k가 0보다 작을 때 무엇을 확인하라 했지? 2차 부등식이 되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2차 부등식 1개, 2개, 아이고 어디 갔어? 3개, 그 다음에 4개, 5개, 6개의 그림을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다고 했잖아. 그럼 어느 거야? 그렇죠. 이놈이죠. 얘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얘 안 되고,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얘 안 되고, 이놈이란 말이야. 이놈에 해당되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으로 식을 쓰면 판별식 D가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작은 경우죠. 자, 이거는 뭐 절대 부등식이라기보다는 2차 부등식에서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별도로 단 조건이 있어요. K가 이런 꼴이어야지. 이런 꼴 0보다 작아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K의 뭘 구하면 돼? 그렇지. 범위를 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뒤에는 해설지 보고 참고하기 바랍니다. K의 범위는 별도로 구하지 않을게요. 몇 번이야? 너무 빠른가? 에이, 너희들 어차피 이거 2배속으로 들을 거 아니야. 그래도 빠르다고요? 몰라요. 미안. 아이고, 대화가 돼야지 말을 하지. 몇 번입니까? 오케이, 460번입니다. 460번. 460번은 주장창 핵의 망측한 식이 있네요. 양수 xy에 대해서 그랬어요. 양수에 대해서 이 뭐야 이거?
A, B, C의 대소관계는 그랬단 말이야. 한 문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 풀까요? B. 오케이, 콜. B. 자, B만 풀겠습니다. 곱의 대소관계.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곱의 대소관계. 인수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전개해 보도록 하죠. B를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야. 2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x분의 y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y분의 x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 상수 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딱 봐야지. 그렇죠. 뭐가 어떻게 돼? 그렇죠. 곱이 일정 이렇게 되네요. 곱이 일정. 오케이. 곱이 x분의 y 물론 정확하게 한다면 2xy분의 2y분의 x야. xy분의 yx가 일정 하면 무슨 부등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절대 부등식을 사용할 수가 있네요. 판단했으니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2배의 루트 2 곱하기 x분의 y 2분의 1 곱하기 y분의 x 냅다 약분하고요. 남아있는 건 1이네요. 따라서 요 놈은 2보다는요 크거나 같잖아. 여기에 얘를 더해줬으니 똑같은 놈을 양변에 더해준 거야. 따라서 얘는 얼마?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이놈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고요? 2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나머지는 똑같은 방식이니까 구해가지고요 대소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461번 83쪽 461번입니다. 자, 그림 살펴보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이 100이에요. 지름이 100이야. 그러면은 지름이 100이니까 지름을 이렇게 냅다 이런 무의미한 선을 그리면 안 돼요. 선을 그릴 때는 항상 무슨 선? 그렇죠. 유의미한 선을 그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그리는 게 낫겠냐? 그렇지. 이렇게 말로 하면 되나? 이렇게 그리는 게 그지같이 선을 똑같이 그렸어요. 어쨌든 이거 선이야, 선. 딱 만나죠? 이게 뭐야? 그렇죠. 다 찾았어. 반지름 찾으시고, 원점 찾으시고, 원의 성격을 다 표현했습니다. 됐어. 오케이. 지름이 100이래요. 반지름 얼마야? 그렇지. 50 체크하시고. 이거 뭐야? 지름의 길이가 100인 원 모양의 땅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운동장을 만들었어요. 오케이. 운동장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럼 넓이의 최대값은요? 밑변이 있어요. 밑변을 뭐라고나? x라고 놓고요. 높이를 뭐라고나? y라고 놓으면요. xy의 최대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최대.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죠. 곱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으니 합의 일정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절대부등식이 아니면 방정식을 한 개의 문자로 정립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어쨌든 그랬더니 딱 봤더니 뭐야?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되네요.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렇지. 100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곱이 일정하잖아요. 따라서 문제를 풀면 100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배 xy 이렇게 되니 xy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할만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극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나오면 또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보도록 하죠. 몇 번이냐면 462번.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가 2예요. 오케이, 찾았고요. AC의 길이가 3이에요. 찾았어요. 각도가 30도래요. 각도 나오면 일단 불안하지.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자, 근데 각도를 쪼개는 순간 불안해집니다. 각도는 쪼개는 게 아니에요. 자, 이상한 얘기였고요. 자, 삼각형 ABC의 변 BC가 있어. BC 어딨냐 했더니 BC가 여기 있어요. 여기 하고 위시의 점 P가 있어. 얘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네. 수선에 발을 내렸어요. 오케이, 얘가 높이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각각을 MN이라고 했습니다. PM 있어요. PM 이거. PN 있어요. PN 이거. AB가 있어요. AB가 이거. AB가 어디 2고요. AB가 2네요. 그 다음에 AC가 있어요. 얘가 3이에요. 의 최소값이 P분의 Q래요. 오케이,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의 다 됐네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냐면 30도라고 하는 관점은 매우 중요하겠죠. 이제 자,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밑변 두 변의 끼인각을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높이가 주어졌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넓이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찾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넓이 S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거예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3 사인 30도 그러니까 얼마? 2분의 1 되니까요. S는 뭐가 되냐면 2분의 3 이렇게 나오나요? 사인 30도가 2분의 1인지 모른다고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얘를 X라고 할까요? 얘를 X라고 하고요. 얘를 Y라고 할까요? Y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2분의 1에 2X 플러스 3Y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뭘 찾았냐면 2X 더하기 3Y가 3이다 라고 하는 관계식을 찾았어요. 자, 그리고 무슨 문제를 푸는 거냐면 요식 있지, 요식. PM을 뭐라고 했냐면 X라고 했으니 X분의 2와 더하기 그 다음에 뭐야? Y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자, 주어진 것이 일정하고요. 이거에 구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곱이 일정한 걸 찾아야죠. 왜냐면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이거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얘를 냅다 이렇게 루트 오케이? 돼요? x분의 2 곱하기 y분의 3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장창 문제를 갖다가 풀어요. 어떻게 푸느냐? 이거의 하여튼 뭐 구하는 거구나. 왜 고민한단 말이야. 얘를 갖다가 막 해요. 그랬더니 내가 아는 게 3은 2x 플러스 3y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2 루트 6xy니까 오케이 xy는 다 해줘야 되나 이거? 양변 제곱하니까 4분의 9에 6 xy 이렇게 될 것이고요. xy는 이 넘어갔어. 이렇게 홀라당 넘어갔단 말이야. xy분의 1은요 이거 홀라당 넘어가니까 6분의 왜 종쳐버렸어요? 4분의 9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의 최소값이 이놈이니까 홀라당 대입해가지고 막 해석을 한단 말이야. 요렇게 하면 틀려요. 왜 틀리는? 되게 중요해. 이거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틀리고요. 어쨌든 식을 세우면 2x 플러스 3y는요 무엇으로? 그렇죠. 3으로 일정하단 말이야. 찾았고요.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일정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필요하고요. 그 무언가가 내가 알고 있는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고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을 다 이해해야 돼. 지금 시간이 종이 쳐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들어가 봐야겠는데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이 과정에 대한 고민을 이 시점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전처럼 얘의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틀립니다. 이 곱이 일정한 무언가를 찾고 나서 그리고 절대부등식을 사용해야 되는 게 핵심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에다가 냅다 절대부등식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내가 알고 있는 2x 더하기 3y를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뭐라고? 3이라고요. 원위치 시켜야지 3분의 1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3분의 1. 이 식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이 정확한 풀이입니다. 이거는요. 이 수학적 사고를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이 문제는 1년 후에 나오면 또 틀립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니까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이친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투를 빌어요.